자, 지금 시간은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 무심코 TV 채널을 돌립니다. 그러다 홈쇼핑 채널에서 손가락이 멈칫하죠. 화면 속 쇼호스트는 세상에서 가장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고객님, 이제 정말 물량이 없습니다. 딱 한 세트 남았습니다. 이거 놓치면 1년을 기다리셔야 해요. 자막에는 빨간색으로 매진 임박이라는 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주문 전화 폭주라는 그래프는 천장을 뚫을 기세로 치솟고 있죠. 여러분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물건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놈의 매진 임박이라는 네 글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왠지 지금 저걸 사지 않으면 평생의 기회를 날려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죠. 그리고 어느새 홀린 듯이 전화기를 들고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며 우리는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아, 내가 이걸 왜 샀지? 집에 멀쩡한 프라이팬이 3개나 있는데 내가 미쳤지? 미쳤어. 하지만 장담컨대 여러분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 속에 깊이 박혀있는 아주 오래된 본능의 스위치가 켜졌을 뿐이죠. 오늘은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는 가장 강력하고도 교묘한 심리 조작 기술, 바로 희소성의 원칙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왜 우리는 없어서 못 판다는 말만 들으면 이성을 잃는 걸까요? 홈쇼핑의 매진 임박은 정말 사실일까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정말로 귀한 보석이 맞을까요? 이 거대한 거짓말의 실체를 알게 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조금은 더 안전해질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를 상상해 보시죠. 여기 2개의 유리병이 있습니다. A라는 병에는 초코칩 쿠키가 10개 가득 들어있고 B라는 병에는 딱 2개만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쿠키를 하나씩 먹어보라고 한 뒤 어느 쪽 쿠키가 더 맛있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2병에 든 쿠키는 완전히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재료로 만든 100%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들 대부분은 쿠키가 딱 2개밖에 없었던 B병의 쿠키가 훨씬 더 맛있고 더 비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자 스티븐 워첼이 증명한 희소성의 마법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줄어들거나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정보를 접하는 순간 그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맛이라는 아주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조차도 희소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우리 조상들에게 식량이나 자원은 늘 부족했습니다. 눈앞에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미뤘다가는 다른 동물이 채가거나 썩어서 굶어 죽기 십상이었죠. 즉, 무언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쟁취하는 것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비상경보를 울리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고통이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홈쇼핑의 매진 임박 자막은 바로 이 원시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 물건을 사는 기쁨을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사지 않으면 이 좋은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실의 공포를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홈쇼핑을 보며 심장이 뛰는 건 당신이 쇼핑 중독이라서가 아니라 수만 년을 살아남은 생존 본능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사회의 마케터들이 이 생존 본능을 아주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홈쇼핑 방송을 가만히 뜯어보면 아주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 보입니다. 방송 초반에는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다가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쇼호스트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배경음악이 빨라지죠. 그리고 결정적인 멘트가 나옵니다. 자동 주문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상담원 연결도 지연되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그런데 사실 방송국 뒤편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진 임박이라는 건 그 시간대에 할당된 목표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일 뿐 창고에 있는 전체 물건이 동났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주문 전화파를 잘 안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그 물건을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되거든요. 남들이 서로 사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물건의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희소성의 원칙과 결합되면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남들이 다 사는데 나만 못 산다.
이 소외감과 패배감을 견딜 수 있는 한국인은 아마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희소성 마케팅이 비단 홈쇼핑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거대한 사기극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을 한번 볼까요?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라는 가방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장에 가서 저거 주세요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장 직원은 아주 도도한 표정으로 대기 명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대기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가방을 살 자격을 얻기 위해 그릇이나 스카프 같은 다른 물건들을 수천만 원어치 사야 겨우 구경이라도 시켜줍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내 돈 내고 내가 물건을 사겠다는데 물건 파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상황이라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가방에 환장합니다. 왜일까요? 기능이 뛰어나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죽 가방이 아무리 좋아봤자 물건 담는 용도인 건 똑같죠.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가방이 아니라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그 희소성 그 자체입니다. 내가 이걸 들고 있다는 건 나는 너희들과 달리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다 라는 계급장을 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브랜드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결핍을 팝니다. 일부러 생산량을 조절해서 사람들을 안달나게 만들고 그 안달난 마음이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희소성 마케팅의 끝판왕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사기극을 하나 꼽자면 단연코 다이아몬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해서 영롱하게 빛나서 아니면 정말로 너무너무 희귀해서요? 죄송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그렇게 희귀한 광물이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남아프리카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었을 때 시장에는 갑자기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르면 공급이 넘쳐나니 가격은 똥값이 되어야 정상이었죠. 다이아몬드가 길게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드비어스라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을 모조리 사들여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굴량을 철저하게 통제했죠. 창고에는 다이아몬드가 산처럼 쌓여 있지만 시장에는 아주 찔끔찔끔 수도꼭지 잠그듯이 조금씩만 내놓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기가 막힌 슬로건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뇌를 세뇌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는 반드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아야 한다. 다이아몬드는 사랑의 증표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서양에서도 약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전통은 없었습니다. 이게 다 20세기 들어서 마케팅이 만들어낸 가짜 전통이죠. 심지어 다이아몬드는 되팔 때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누가 팔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사서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게 만들므로써 중고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것까지 원천 봉쇄한 겁니다. 공급은 틀어막고 수요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폭발시켰으니 가격이 안 오르고 백이겠습니까? 우리가 결혼 예물로 수백만 원을 주고 사는 그 반짝이는 돌멩이. 사실은 희소성의 원칙을 이용한 거대 기업의 상술이 만들어낸 아주 비싼 환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희소성의 함정은 오프라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오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한정판 스니커즈나 게임 아이템, 그리고 한때 광풍이 불었던 NFT를 생각해보세요. 원래 디지털 데이터라는 건 복제가 무한대로 가능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희소성이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에 고유한 번호를 붙이고 전 세계에 딱 10개만 존재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데이터 쪼가리가 수억 원에 팔려 나갑니다. 몇 년 전 슈프림이라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에서 벽돌을 판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공사장 벽돌 맞습니다. 그냥 빨간 벽돌에 브랜드 로고 하나 박아서 한정판으로 팔았는데 이게 원래 가격의 수십 배, 수백 배로 리셀 시장에서 거래됐습니다. 벽돌 하나가 몇십만 원에 팔리는 이 기이한 현상.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제 물건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희소성이라는 가상의 가치를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가짐으로써 남들과 구별된다는 우월감, 그리고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심리학에는 심리적 저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금지되거나 갖기 어려워지면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연애가 더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가질 수 없다고 하면 미치도록 갖고 싶어집니다. 홈쇼핑 쇼호스트가 지금 주문 안 하시면 후회합니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할 때, 한정판 스니커즈 발매일 아침에 매장 앞에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설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바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내 선택의 자유가 제한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게 설령 쓸모없는 벽돌 한 장을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본능에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쇼핑의 신이 내린 지름신을 퇴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물건이 정말로 필요해서 사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이걸 못 가지게 될까봐 불안해서 사고 싶은 건가? 희소성은 맛을 좋게 만들지도 성능을 뛰어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소유욕을 자극할 뿐이죠. 마감 임박이라는 붉은 글씨는 여러분을 위한 친절한 안내가 아니라 사냥꾼이 쳐놓은 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리고 그 길목마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훈련된 심리 전문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 허영심, 그리고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희소성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예전처럼 쉽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홈쇼핑 쇼호스트가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우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외쳐도 피식 웃으며 채널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셨을 테니까요. 세상에 정말로 놓치면 큰일 나는 물건은 없습니다. 오늘 못 사면 내일 더 좋은 게 나오는 게 자본주의 시장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그 불안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의 교묘한 속임수들을 꿰뚫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재미있는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름 돋는 경제학이었습니다.